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도 잘 소화됐는데 요즘은 국 하나, 반찬 하나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는 느낌.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뱃살이 안 빠지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나둘 경고등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년분들이 이제 건강 생각해서 채소 좀 먹어야지 하며 마트에서 상추, 시금치, 양배추를 한 알음 사오시죠. 그리고 열심히 찌고 볶고 데치고 국에 넣어 드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채소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삶아서 드시나요? 찌거나 볶아서 드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 채소조차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섬유질 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채소는 생으로 먹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나는 채소들입니다. 열을 가하면 건강 성분이 파괴되거나 효능이 반감되는 대표적인 날로 먹어야 더 좋은 슈퍼 채소들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채소를 소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왜 중년부터는 채소 섭취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몸이 진짜 바뀌는지 논문과 실제 사례, 그리고 실천 팁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채소를 고르는 눈도 요리하는 습관도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식이 영양 연구는 이제 채소를 양보다 방법으로 먹는 시대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소화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고 위산의 산도도 낮아지면서 기존에 익혀서 먹는 채소가 오히려 영양 흡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데치면 항암 효과를 지닌 설포라판이 90% 이상 파괴된다는 사실, 오이는 끓이면 비타민C가 거의 사라지고 비트는 삶으면 혈관 확장 효과가 줄어든다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최근 들어 식품과학 논문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퀴즈. 여러분이 오늘 점심에 먹은 채소 반찬 생이었나요? 아니면 익힌 거였나요? 혹시라도 대부분 익힌 채소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5가지 채소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꼭 참고해서 바로 식단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논문가 전문가 추천 기준으로 선정한 중년에 생으로 먹으면 특히 좋은 5가지 채소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50대 이상 중년층이 즐겨 찾는 채소 중 하나인 브로콜리. 익히면 부드럽고 먹기도 편하지만 정작 브로콜리의 가장 강력한 건강 효과는 생일 때 최대화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천연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브로콜리를 열로 조리하면 이 설포라판은 파괴되거나 감소합니다. 논문에 따르면 끓이는 방식으로 조리할 경우 설포라판의 88%가 손실되며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경우도 70% 이상이 파괴됩니다. 반면 생으로 먹을 경우 설포라판은 거의 손실되지 않고 체내 흡수가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납니다.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생성 경로를 억제하고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며 체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은 단순히 예방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세포 손상 회복에도 관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브로콜리는 하루 약 5070지 정도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단단하고 질긴 식감이 부담된다면 10초 정도 끓는 물에 데쳐 식감을 살짝 부드럽게 하거나 잘게 썰어 샐러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거트나 두유 베이스의 드레싱과 곁들이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진가를 발휘하는 또 다른 대표 채소는 피트입니다. 피트는 붉은색 뿌리 채소로 대표적인 천연 질산염 공급원입니다. 이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며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질산염 성분이 열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삶거나 구울 경우 피트 속 질산염 함량이 304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나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피트를 섭취한다면 반드시 생으로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에게 생비트 주스를 4주간 섭취하게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7.7 mmHg 낮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약물 복용 수준에 근접하는 수치입니다. 비트를 생으로 섭취할 때는 샐러드에 얇게 썰어 넣거나 사과 당근과 함께 착즙해 주스로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다만 비트는 천연 색소 성분인 베타시아닌이 풍부해 소변이나 대변색을 붉게 만들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해롭지 않습니다. 채소 중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붉은색 파프리카는 백지당 190mg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하루 권장량 100mg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열에 매우 약해 가열 조리 시 대부분 파괴됩니다. 2013년 논문에 따르면 파프리카를 볶거나 찔 경우 비타민C 함량이 6070%까지 감소하며 장시간 조리할수록 손실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반면 생으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C는 거의 완전하게 흡수 가능합니다. 중년 이후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노화와 잇몸 질환, 관절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이 늘어나는 시점에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C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건강과 시력 유지, 피부 탄력에도 기여하므로 파프리카는 중년층에게 최적의 채소입니다. 샐러드에 썰어 넣거나 통째로 썰어 스틱으로 만들어 요구르트 베이스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입에 단맛이 감돌아 거부감도 덜하며 간식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으로 먹을 때 이 수분이 체내 이뇨작용과 해독 작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오이는 열을 가할 경우 조직이 무너지고 물성분이 유실되어 이러한 이뇨 및 수분 공급 효과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오이 껍질에는 실리카, 비타민 K 등이 풍부한데 껍질째 생으로 먹는 것이 건강상 더욱 유익합니다. 중년 이후 몸이 잘 붓거나 피로가 잘 가시지 않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라면 오이를 매일 한두 개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냉장 보관 후 차갑게 썰어 먹거나 토마토와 함께 샐러드를 구성하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오이 워터처럼 생오이를 슬라이스해 물에 담가 마시는 방법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수분 섭취는 체내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면서도 포만감을 줘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비타민 어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흔히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조리해야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생으로 먹어도 3050% 수준의 흡수율을 보이며 오히려 조리 과정에서 손실되는 항산화 성분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생당근을 섭취한 그룹이 조리된 당근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베타카로틴 수치 증가율이 높았으며 그 효과는 식후 2시간 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중년 이후 눈 건강이 나빠지거나 야맹증, 항구, 건조증 등을 겪는 분들께 당근은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또한 당근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껍질째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거나 사과와 함께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좋습니다. 또는 얇게 채 썰어 상추쌈에 곁들이는 것도 좋은 생식 방법입니다. 식감이 단단하므로 잘게 썰거나 믹서로 갈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5가지 채소를 매일 꾸준히 생으로 섭취하기 위해선 몇 가지 실천 팁이 필요합니다. 우선 매끼 식사에 채소 플레이트를 추가해보세요. 밥과 반찬만으로 구성된 식사에서 한 접시에 생채소가 들어가면 식이섬유 섭취가 늘고 혈당 상승도 억제되어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말마다 일주일 분량의 샐러드 재료를 손질해 두는 것입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오이, 당근을 잘게 썰어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면 바쁜 평일에도 간편하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착즙 주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비트, 당근, 사과 등을 함께 넣은 생채소 주스를 마시면 속이 편안하면서도 혈압 조절, 장 활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채소 먹는 습관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건강은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가족의 협력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로콜리는 생으로 먹으면 너무 질기고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럴 경우 10초간 뜨거운 물에 데쳐 약간의 열 처리만 가하고 바로 얼음물에 담가 식감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설포라파는 이 정도의 단시간 열에는 비교적 안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트는 독성이 있다는데 매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트는 과량 섭취 시 일부에게 요산 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하루 100지 이하로 섭취하는 경우는 안전하며 생으로 섭취 시 오히려 간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근은 베타카로틴 흡수를 위해 기름과 함께 먹어야 한다던데?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만 생으로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루 식사 중 다른 음식에서 섭취하는 지방으로도 베타카로틴의 흡수는 무리 없이 이뤄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채소를 많이 먹자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진짜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풀어드렸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관과 눈, 장, 면역 건강을 모두 챙기려면 생으로 먹는 채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채소를 먹고 있다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익힌 채소만으로는 절반의 건강만 지키는 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생으로 먹는 습관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중년, 지금 이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